첫 번째 후보님부터 최홍식 지금부터 직접 행동하고, 후보님 네 분께서는 어쨌든 여기서 가능하면 다른 후보님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분 후보를 비방하거나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이곳 남구는 제가 결혼하고 처음 인천에 정착할 때 처음으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여기서 저는 남구 간사장과 자유지도위원장을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회국의 고향 같은 그런 곳이 이곳 남구입니다. 제가 18년 전에 처음 이곳 남구에 정착을 해서 남구의 거리를 돌아다녔을 때나 이번에 지부장 그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곳 남구를 다녔을 때 그런 모습이 그때와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없고, 근데 약국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변화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감이 가고 또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소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사실 받습니다. 저는 이번에 회원들을 만나보면서 가장 회원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약국 경영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영의 어려움이 지역에 따라서 또 신도시와 구도시 간에 또 약국의 운영 형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 있습니다. 어떠한 약국은 처방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약국 운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겉은 번들어하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경영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을 봉착하고 있는 회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항상 약사의 입장으로서 약국을 지키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소비자 입장, 약국 밖에서 소비자 입장, 고객의 입장으로 약국을 바라보는 계기도 가졌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약국의 모습이 현재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어떠한 약국은 입구를 들어가면서 상당히 피곤해하는 약사의 모습들,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약장의 모습들, 집도 진출한 조명들, 그리고 약이 가득 차있는 지혈장의 모습들, 복약지도를 하면서 형식적인 복약지도들, 종업원의 환자를 대하는 태도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암울한 약국의 현실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반환 인테리어와 잘 정돈된 약들, 또 요새 적세적세 가지고 있는 POP들, 그리고 환한 약사의 미소와 종업원의 고객을 응대하는 태도들, 또한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복약지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약사의 미래를 또 한번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약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지난 15일 날 안전상도의약품이 편의적으로 내가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지부장을 맡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애통스러운, 그리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가슴 여미는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지부장으로서 역할을 다시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속스럽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인천은 지난 약사법 개정 투쟁이 있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거리 투쟁을 선도했던 곳입니다. 전철을 위한 전철이나 버스 광고 등, 그리고 각종 홍보를 통해서 가장 열심히 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시 남구에서 전체 회원이 한 1세 동체가 돼서 약사법 개정 투쟁에 나섰던 모습들이 지금도 여전히 선합니다. 저는 항상 그 중심에 서서 여러분들 이끌고 투쟁에 열심히 임해왔습니다만, 저는 정부와의 협상안에 동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투쟁을 가장 선도했던 인천지부가 투쟁의 방향을 접고 정부 안에 동조를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투쟁을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부나 복지부의 문제로 인해서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했던 것일까요? 사실 그 당시에는 약사회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8대 회기에는 약사법 개정안 진수위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국회의원들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한결같은 얘기가 18대에는 불가능하다. 다만 19대에는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잘 준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을 항상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상황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가장 믿었던 의원 중에 민주당 우리 지금도 우리 약사들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 주승적 의원이나 양승적 박은수 의원 그리고 이재선 그 당시에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향한 전국적인 그 선거 낙선운동이 진행되고 또한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대한 약사의 모기설이 터지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믿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런 믿음이 의원들은 다시 한번 약사회에 더 이상 우리가 막아줄 수는 없으니 일정 부분 약사회가 양보하신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약사회로서는 진수위 법안을 가지고 회원들의 진수위 법안이 통과됐을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예측된 정보로는 전국 약국의 50%가 5년 내에 도산할 것이라고 하는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안을 통과를 두고 과연 도박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국회에서 제안한 대로 그런 것 안을 받아들여서 다소 회원들의 어떤 울분, 약사 직능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문제를 다소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법안을 받아들일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 약사의 50% 동네 약국의 대부분의 약국들이 몰락하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지부장으로서 그리고 대학을 맡고 있는 집행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만 저는 그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선택의 과정에서 회원 여러분과 좀 더 소통하지 못하고 신변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들여서 책임을 통과하는 바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회를 통해서 회원 여러분께 소통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이 맞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 여러분과 같이 하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은 퇴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약사사회는 심각한 내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천은 내분의 지부장이 연구로 나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집행부와 반집행부의 정서가 대한민국 약사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약사사회 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분열의 시대가 아니라 화합의 시대입니다. 단결을 통해서 약사경제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쪽에 매진해야 될 시기입니다. 과연 우리의 분열을 통해서는 절대 우리의 직능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사사회가 분열로 가지 않고 화합과 단결을 통해서 희망의 약사회, 직능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약사회를 만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도 늦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지부장에 나섰던 이유는 우리 직능의 가치를 높이고 회원들이 어려운 경영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닥쳐오는 우리의 위기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고민을 한 끝에 다시 한번 지부장 선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5개 지부와 동시에 같이 공동 고계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0지부를 통해서 대학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불가능한지도 모릅니다. 지난 3년간 끊임없이 대학을 변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만 그런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변했다고 했을 때 다시 대학은 여전히 제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지부가 1개 지부는 불가능하지만 4개 지부, 5개 지부, 10개 지부가 합친다면 대학의 변화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부의 연합을 통해서 대학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 대학의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천은
3년 전에 인천이 아닙니다. 제가 3년 전에 처음 지부장이 되어 대한약수에 들어왔을 때 인천 지부는 그야말로 일개 대의원에 불과했습니다. 인천의 발언권이 그렇게 미약할지는 저는 그 당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인천을 3년 동안 바꿔놨습니다. 지금은 인천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 가든 정책적인 대안 그리고 발언권에 대해서 인천 지부의 역할이 대한민국의 대한약사의 중심이 되어 있음을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원의 힘을 가지고 회원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대한약사를 바꾸는 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경영 어려움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경험 활성화를 위한 모든 일에 앞으로 남은 3년 제가 지부장이 다시 된다면 그 3년을 그런 경영을 만들어내서 회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도 만들어내고 우리 약국에 매진되어 있는 부진되어 있는 많은 제도적인 모습점이 있습니다. 그걸 변화시켜주는 방법, 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같이 해결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더랍니다. 해서 지부장이 이번에 다시 하면서 결심한 부분은 우리 인천 지부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 약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고자 합니다. 그걸 통해서 화합의 약사회, 단결의 약사회, 가치 있는 약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인천 지부, 과거의 인천 지부가 아닙니다. 수도권의 변방 작은 도시도 아닙니다. 이제 인천 지부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약사를 바꿀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좀 더 지켜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분열의 문은 걸어 잠그고 화합의 창을 활짝 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원을 중심으로 회원을 먼저 생각하고 약사회가 주인인 그런 약사회를 만들고자 다시 한번 지부장 선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남계 회원 여러분, 제가 18년 전에 남계에 들어오면서 생각했던 약사의 모습, 그리고 9년 전에 부평 지부회장에 출마하면서 생각했던 약사의 가치, 3년 전에 다시 지부장이 나오면서 인천 약사회를 바꾸겠다는 그런 투심들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제 열정에 남아있습니다. 그런 열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인천을 바꾸고 정말에는 우리 약사의 가치를 더럽히는 그런 약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회원이 우수인 약사회, 약사가 우선인 그런 약사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정도가 다시 한번 믿으시고 다시 한번 지부장으로서 인천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